이 소셜링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쟁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유명하지 않은 우리들도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돈 벌기의 달인 유리마저입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재밌게 바로 돈이 벌리는 미친 블루오션 부업 소셜링 사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대표적인 소셜링 플랫폼 남의 집을 심층 탐구해보고 모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셜링 모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스토리 기획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이번 영상도 그냥 따라만 하세요. 왜냐면 이 부업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자자, 다시 반복! 따라하기만 하면 돈이 벌린다. 그것도 어떻게? 개재밌게. 자, 그러면 함께 나만의 모임을 기획하러 떠나볼까요? 우선 모임 주제부터 정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나 취향부터 한번 떠올려보세요. 본인만의 키워드를 3-4가지 정도 떠올려볼까요? 저라면 미술, 사업, 연애, 20대, 여행, 덕업일치 이런 것들이 당장 떠오르는데요. 많은 키워드 중에 그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키워드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래의 세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해당 키워드로 이야기,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한번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키워드를 20대 덕업일치라 잡는다면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참 많이 방황하고 울었습니다. 취업 준비부터 수많은 창업의 도전과 실패 등등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방황했던 혹은 방황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까요? 이제 모임을 연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모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주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쓰기보다는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방황하는 20대 본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사람, 즉 어떤 사람들이 모여 무엇에 대한 이야기, 활동을 하는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방황하는 20대가 모여 덕업일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왜 제 영상을 고르셨을까요? 바로 제목과 썸네일이 눈에 가서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포장지가 예뻐야 사는 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제목 짓기의 핵심은 모임 주제와 컨셉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제목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게스트가 처한 상황이나 고민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보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회사가 나아요, 카페가 나아요. 이렇게 되면 뭐 창업 카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모임이 될 수 있겠죠. 또 괜찮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러면 우울증 또는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눈 모임이 될 수 있겠죠. 또 와인 입문자들을 위한 와인 취향 모임이 된다면 뭐 제목이 나도 와인 아는 척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제목이어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녀온 건데요. 요트를 직접 체험해보고 100억 자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모임, 이렇게 해서 100억대 자산가와 요트 파티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보는 모임, 그렇게 되면 와인 한 잔과 꽃작업, 마지막으로 따뜻한 보이차와 함께 직접 사주를 배워 자신의 사주를 알아보는 모임이라면 보이차 마시며 사주 살롱,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제목은 삼가주셔야 합니다. 공간 이름만 띡 적어놓은 제목이라던가 욕설, 비하 또는 선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제목, 뭐 이모지나 특수 문자가 포함된 제목, 과장된 홍보 문구가 포함된 제목,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제목,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신다면 플랫폼상 몇 개만 서칭해보시면 바로 감을 잡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주제와 제목까지 기획이 완료되었다면 모임 구성, 즉 타임라인을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어색하지만 꼭 필요한 자기소개예요. 호스트는 방문 신청서를 통해서 게스트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모임에 참여한 게스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초반 자기소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서의 자기소개 안내를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는 나이와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런 소셜링은 와본 적 있는지, MBTI는 뭔지, 뭐 하다가 이 모임에 왔는지, 취미나 좋아하는 건 뭔지 등등 이런 부분들만 이끌어 주어도 서로에 대한 질문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문답니다. 자기소개만 잘해도 그 다음에 호스트가 진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임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만큼 처음에 폼을 어떻게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꿀 팁. 두 번째, 모임 주제와 맞는 대화 시간 편성을 해보세요. 모임 주제와 맞는 대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모임 주제에 따라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수도,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모모에 대한 대화 나누는 시간보다는 모모를 통해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한 모임 중에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보컬 트레이닝, 인생곡 마스터하기, 소셜링을 진행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본인이 노래를 보통 하고 있는지 등등 노래라는 주제에 걸맞는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의 주제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술술 나옵니다. 세 번째, 대화의 윤활유가 되어줄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해보세요. 대화뿐만 아니라 만들기, 읽기, 쓰기, 먹기, 체험하기 등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추가해보세요. 이 활동에 따라 신청 전 게스트들은 매력을 느끼고 모임에 참여했을 때도 만족도가 올라간답니다. 예시 들어드릴게요. 커피 취향을 찾는 모임이다. 그러면 커피 종류별로 맛, 향, 느낌을 종이에 각자 써보기. 꽃꽂이 모임이다. 그러면 포토존에서 직접 만든 꽃다발 사진 찍기. 이렇게 등등 모임 주제와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맞지 않는 활동은 오히려 매력도를 반감시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본질이다. 본질에 먼저 충실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걸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내가 만든 세계관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이거저거 깔짝거리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가 부지기수예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한 대표님을 만났는데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분야로 석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에 대한 마음의 저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본인의 모든 노하우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가격이 너무 싸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더불어 너무 싼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가격을 높게 설정한 뒤에 그의 10배에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도록 더 궁리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가격이 1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줄까 생각해야지, 즉 얹을 생각만 해야지 가격이 비쌀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한다? 소비자가 정한다. 여러분이 정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생각해봐도 간단합니다. 그 가격과 서비스에 합당한 반응은 시장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 가격에 진행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리던가 또 다른 가치를 얹든가 대안을 세우면 되는 거죠. 자, 모임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해야 게스트들이 읽어보고 신청을 하겠죠? 이 소셜링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쟁이 딱히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만 해도 비슷한 상품들을 파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하지만 소셜링은 호스트의 개성이 그대로 모임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유명하지 않은 우리들도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글 하나만 보고 오기 때문에 글발로 승부하는 거예요. 먼저 게스트가 신청할 때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와 관련 있는 호스트님을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주제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이 주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모임 주제와 관련 있는 호스트의 스토리를 짧고 간략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주제에 관한 경험담이나 본인이 얼마나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주면 게스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비밀리에 기획을 하고 있는 모임의 스프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긴 해요. 왜냐면 호스트가 중요하니까. 보드게임 고인물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한바탕, 뭐 이렇게 기획을 짜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요? 호스트가 보드게임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보드게임의 싹 고인물인지 글만으로도 알 수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80개 종의 게임을 진행해왔고 보드게임 뭐 15년 차다, 주말마다 나는 4시간씩 보드게임만 터져라 한다, 이렇게 등등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모임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왜 참여할 것 같아요? 모임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모임의 목적을 적으면 원하는 게스트분들을 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감정세계 여행하기라는 남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감정 여행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모임당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이들과 본인의 시간, 돈,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자세한 설명을 통해 종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참여할 분들이 어떤 활동을 모임에서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작성을 해주세요.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취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메인 활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모객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각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꿀팁! 제가 이전에 스마트 스토어나 와디즈를 아주 수십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트로 어그로입니다. 자, 뭐라고요? 인트로 어그로. 처음 사람들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6초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트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이 모임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를 앞에 강조해서 적어두곤 해요. 아니면 이 모임의 타겟이 가장 궁금해할, 관심이 갈 만한 것들을 적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하는 미국식 홈파티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노는 것에 진심인 우리가 제대로 노는 것을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글과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다른 모임을 직접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각 스토리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내서 내 걸로 적용시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모임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가보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레퍼런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제 찐친이 한 남의 집입니다. 제가 스리슬쩍 소셜링 사업에 대해 알려줘서 시작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저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여러 모임에 직접 가보고 본인의 모임도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기록의 진심인 갓생을 사는 친구인데 남의 집에서 본인이 갓생을 사는 방법이나 직장생활, 퇴사 등등 본인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꾸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꼭 공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친구는 본인의 원룸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 정말 실제 모임이 진행되는 이 구역은 한 평 정도 남짓이에요. 공간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 원룸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산 증인이고요. 제가 이런 사업 이야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풀게 되면 댓글이나 쪽지로 안 되는 이유부터 찾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부분, 단점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안 되려는 이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나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행해보고 나오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업 초보자들은 더더욱이요. 저의 좌우명이 일체유심조인데요. 모든 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내 눈앞에 펼쳐질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안 될 이유부터 찾으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 장황하게 풀어놓았지만 다른 모임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기만 하면 단박에 이해 가실 거예요. 이 모임이란 게 나의 가치관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공간, 게스트 하나하나가 내가 만든 세계관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경험인지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모임을 통해 새로운 좋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러분들의 세상이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왜 오프라인 사업하기 전에 소셜링 사업부터 조지고 가야 되는지 나눠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가세요.